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많이 들은 얘기가 이제 공산주의자들, 네. 미국 공산주의자들이 요새 저도 이게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요새 퍼지는 속도가.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게 중국을 봐라. 공산주의의 성공 사례다. 그러면서 중산층이 지난 20년간 아마 거의 8천만이 이렇게 거의 1억 명, 8천만 정도가 이렇게 중산층으로 올라가지 않았느냐. 경제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지금 통하고 있다는 거를 중국이 좋은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경제는 시장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막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공산주의 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전민 소유, 국가적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사적 소유가 허용이 안 되는 게 공산주의인데 지금 중국은 짬뽕으로 가고 있어요. 통치는 공산당이 하고 경제는 시장 경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공산주의는 통제한다는 거죠,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통제하는 건 공산당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 알리바바의 마윈인가요? 예, 그 사람도 그래서 사라졌다가 사라졌다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뭐 재산 다 날렸다는 얘기. 연예인도 뭐 잘 나가는 연예인도 그냥 재산 다 털리고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런 공산주의가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좋다고 그러면 그게 살라고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많이들 그런 인권이 이제 없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이렇게 길 가다가 평소에 알던 사람들이 훅훅 사라진대요.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권이 지금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만 놓고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이제 신진이나 뭐 상하이 갔다가 온 사람들이 이제 충격받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2세들, 저도 이렇게 오늘 프로그램을 좀 2세 분들이 좀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미국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는 2세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 중에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반대를 가더라도 이제 미국도 사실 지금 사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연방 하원의원, 뉴욕 브랑스 그런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연방 상원의원 그분 같은 경우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런 사회주의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얘는 공산주의자나 마찬가지다. 사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저도 설마 했는데 은근히 있는 거를 보고 여기저기 막 뿌리 내리고 있는 걸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지금 나쁜 그런 단점을 안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또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경제 성장이 더 빨리 될 수 있다. 여기는 규제가 많아서 많이 못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그렇게 느슨해가지고 팍팍팍 다리를 만들어도 순식간에 만들고 건물을 만들어도 순식간에 만들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빠른 A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넘어섰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주식하면서. 그래서 이 옹호론자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이게 얘네들이 더 빨리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지지 진영, 보수 진영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거예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는 특히 이제 독재국가잖아요. 공산주의가 이제 독재인데 이 독재국가는 독재자의 어떤 결심만 서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요. 그래서 AI가 뭐 예를 들어서 대세다 그러면 독재자가 야 AI 쪽으로 뭐 연구를 해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천재 수재들을 다 모아가지고 AI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분야, 특정 분야는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하라고 해도 안 할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 1% 머리 뛰어나고 IQ 뛰어난 그 사람들을 강제로 몰아가지고 연구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최대의 장점이면서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그거는 억울한 거죠. 나는 AI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의사를 하고 싶은데 AI를 해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개인의 자유를 짓밟는 거죠, 인권을. 개인의 인권은 짓밟지만 극단적으로 볼 때 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딥시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주변에서 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GPT나 X의 그룹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인구가 더 많으니까 실험 대상도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댓글 부대 같은 경우 해킹 부대만 해도 뭐 한국 국민의 맞먹는 4천만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무서운 점인데 그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도 해킹 전 세계 1, 2위 다투잖아요. 북한 아니면 뭐 러시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북한 해킹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그런 같은 방법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해킹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킹을 하면 정보 수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벌 수 있고 이게 일거양득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익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해킹을 해라. 근데 애들 다 모아가지고 해. 천재들. 그러면 얘네들은 해킹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커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는 거기서는 완전히 그냥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해킹하면 북한이 나올 수 있는 게 북한에서 제일 똘똘한 친구들이 다 그걸로 그렇죠. 그거는 뭐 100%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특정 분야, 예를 들면 뭐 핵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또 그래서 빨리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을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북한은 70년대 말부터 교육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70년대 말부터요. 예. 북한의 교육 정책은 원래의 교육 정책은 평등 교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평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민은 모든 사람은 똑같은 머리를 갖고 태어난다. 똑같은 교육을 하면 똑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가 전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등 교육을 했는데 그런데 몇십 년 지나 보니 안 통하죠. 음악 잘하는 애들은 음악을 하나도 안 가르쳐 줬는데 피아노를 잘 쳐요. 어떤 애들은 뭐 그냥 콩나물 대가리 그려요. 또 어떤 애들은 정말 체육에 또 아주 소질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이 러시아가 사실은 그걸 먼저 바꾼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스포츠 잘하는 애들은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을 바꾸니까 북한도 야 그럼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럼 뭐냐 평등 교육에서 수제 교육으로 가자. 70년대 말에 북한은 교육 정책을 완전히 바꿉니다. 방향을 해서 수제 교육을 하면서 평양에다가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만들어요. 전국에서 얘네들은 간단해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와. 그거는 뭐냐면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다 잘 알잖아요. 뭐 한 번 시험 반짝 잘 보는 애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머리 좋은 애들 다 모아놔라. 모아놓고 시험 봐요. 그냥 거기서 뽑아 올려요. 무작위로. 그 학교에 가서 하고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에로 가고 그걸 중앙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다가 그냥 전국의 애들 머리 좋은 애들 다 모이고 시험 봐요. 제일 머리 좋은 애 거기서 1등부터 100등까지 뽑아요. 뽑아가지고 1고등중학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대학 교재를 갖다 줘놓고는 교육을 시켜요. 그게 70년대 말부터 했어요. 그게 저희 세대입니다. 저도 거기에 그때 시험 보러 갔었거든요. 굉장히 뛰어나죠. 아니야. 그 갈름이 없으니까 아마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단위까지 갔다가 그때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면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야 이거 우리 왜 시험 해보냐? 그랬더니 어떤 놈이 한 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시험 보면 핵 연구하는 데 간대. 근데 그 핵 연구하는 데 가면 빨리 죽는데 뭐 빗 쏘이면 빨리 죽는데 그게 방사능인데 그때는 방사능이라는 개념도 없으니까 야 빨리 죽을 때를 왜 가? 안 가려면 시험을 잘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말 듣고 나서 일부러 시험을 이거 시험 잘 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써내고 왔거든요. 물론 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공부를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안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첫 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첫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60대 초반입니다. 60대 초반이 지금 그때부터 40여 년 동안 핵을 했으면 또 미사일을 했으면 얼마나 발전을 했겠어요. 천재들 다 갖다 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 연구하는 게 그거를 제가 와서 한국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걔네들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제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공산주의 정신에는 위배된 교육이잖아요. 그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똘똘한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뽑아낸다는 것 자체.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원칙에. 북한이 뛰어난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적인 그런 인권은 짓밟아도 부분적으로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핵도 굉장히 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만들었다고 생각되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나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핵을 2차 대전 때 만든 핵이고 핵은 뭐 핵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다며. 그거를 북한이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인데 21세기에. 그건 말도 안 된다. 결국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지만 설비나 자재나 장비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하고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개인적으로는 희생하지만 집단으로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그렇게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저는 개인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이제 반박을 했지만 박사님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게 공산주의의 모토예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게 꽂히는 친구들이 있나 보네요. 근데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전제가 바뀌면 안 돼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집단을 위해서 희생할 때 집단은 너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다, 보상해 줄 수 있다인데 실제 제가 살아본 사회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목숨 걸고 했는데 요금치원 주더라고요. 나 요금치원 받으면 정말 북한 일반 주민들은 공화국 요금치원을 받으면 뭐 다 해주는 줄 알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받고 보니까 해주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의감을 느낀 게 나 요금되면 다 해주는 줄 알았더니 안 해주네.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크면 뭐 실망이 크다고 제가 얼마나 그때 실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디서 또 화가 났냐면 자, 요금치원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어깨에다 힘 딱 주고 이제 나는 뭐 뭔가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제가 한 1년 동안 노동당 간부를 했습니다. 네. 노동당 간부를 하면서 사회에 있는 빨치산 2세들, 저희 또래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위 간부 자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당 간부를 하는데 얘네들은 노력을 하나도 안 해요. 자기 아버지 백 믿고 아버지 덕으로 그냥 후광을 입고 탱자탱자하면 노는데도 잘 살아요. 잘 먹고. 이게 평등한 거예요? 완전 불공평하죠.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또 내가 신발 제조업체에 가서 바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맨날 수작업하면서 신발 만드는 근로자들 집에 가봤어요. 평양시가 제일 거지예요. 평양 시민들 있잖아요. 잘 사는 것 같죠?